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뇌증을 치료하는데 소뇌와 함께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인 경동맥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동맥의 기능은 뇌혈관과 소뇌를 중심으로 뇌혈관 전체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소뇌증 환자분들은 반드시 경동맥을 다스려줘야 돼요. 제가 사용하는 경동맥 치료법은 이 나노자석을 이용한 치료법인데, 양쪽에 있는 경동맥의 핵심 부위를 다스리는데 경동맥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경추에서부터 양옆쪽으로 뇌혈관 치료법의 핵심 자리인 뇌근막과 귀 밑에 경동맥의 핵심 부위를 동시에 다스리는 치료법입니다. 경동맥만 다스릴 때하고 뇌근막과 경추를 동시에 다스릴 때의 그 치료 결과는 차원이 다른, 예를 들어서 어지럼증이 심하신 분들은 귀 안에 파괴되고 있는 전정기관을 살리는 작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정기관이 정상으로 회복되어도 어지럼증이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경추에서부터 양옆에 뇌근막을 다스려야만이 완벽하게 어지럼증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뇌근막은 뇌혈관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 자리입니다. 경동맥을 다스릴 때는 반드시 경추에서부터 양쪽에 있는 뇌근막, 경동맥까지 동시에 다스려야만이 완벽한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경추에서부터 양쪽에 있는 뇌근막, 경동맥까지 전체를 다스림과 동시에 이 나노자석의 4,500 가우스의 강력한 파동 에너지가 체내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있던 경동맥이나 뇌근막에 쌓여있던 독소나 노폐물, 염증 등을 완전히 다 분해 제거해버리고, 제거되는 과정에서 파괴되고 있는 뇌신경세포까지 살려주면서 활성화시켜주는 작용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또 경동맥을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뇌혈관 기능을 다시 안정시키면서 활성화시켜주고, 독소나 노폐물로 인해서 약해져 있는 뇌혈관이나 안면신경, 시신경은 이 나노자석으로 경동맥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정상을 활성화시켜줘요. 평소에 뻑뻑했던 눈이나 눈떨림,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불편한 증상 같은 경우는 양쪽에 경동맥을 이 나노자석으로 다스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 제거를 해봅니다. 그 정도로 뇌근막과 경동맥은 뇌혈관, 안면신경, 시신경까지 전체를 활성화시키는데, 자석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다스린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그 전에 경동맥과 뇌혈관에 쌓여있던 독소나 노폐물이 다 제거가 되고 깨끗해졌다는 검사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 검사 결과는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하신 소뇌증 환자분들 중에 검사하신 모든 분들한테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 나노자석을 뇌근막과 경동맥에 직속시킨과 동시에 효과가 발생하는데 놀랄 정도로 빠르고 강하게 뇌혈관에 쌓여있던 독소나 노폐물을 분해 제거시키는 치료 결과를 얻게 돼요. 경동맥이 심하게 막힌 분들은 양쪽으로 불룩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보통 60% 70% 이상 막힌 분들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 자석으로 치료를 진행시키면 일주일 안에 볼록 튀어나온 경동맥이 정상화됩니다. 그 원리는 경동맥 안에 쌓여있던 독소나 노폐물 등을 강력하게 분해 제거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하신 분 중에 경동맥 안에 스텐트를 집어넣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검사 결과를 받은 분이 스텐트를 집어넣지 않고 이 나노자석으로 2, 3개월 치료한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까 경동맥에서부터 뇌혈관까지 깨끗해졌다는 결과를 받은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놀랄 정도로 빠르고 강하게 분해 제거를 합니다. 혈관 벽에 붙어있는 플루어까지 완전히 다 분해 제거를 해버려요. 소뇌와 경동맥을 다스리는 나노자석 치료법은, 첫 번째는 경추에서부터 뇌근막, 경동맥까지 동시에 목밴드에 배려해서 착용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2차적으로 소뇌증 환자분들은 소뇌가 핵심이기 때문에 소뇌를 반드시 다스려야 돼요. 소뇌에서부터 귀 쪽으로 양쪽 눈썹 옆에 태양열까지 넓게 이 자석을 배려해서 다스리는데, 뇌근막에서부터 경동맥, 소뇌까지 동시에 다스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 방법으로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뒷머리 뒤쪽에 있는 뇌근막에서부터 경동맥, 소뇌를 중심으로 뇌혈관 전, 안면신경, 시신경까지 독소나 노폐물, 염증을 제거하면서 완벽한 치료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안면신경, 시신까지 다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또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뇌가 맑아지고 눈이 맑아지는 것을 직접 느끼면서 치료해주기 때문에 열심히 치료하게 되고 또 재미있게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치료하신 분들은 단 한 번 실패하지 않았어요. 소아내추 환자분들의 수명 한계점은 현대학에서는 10년을 보고 있지만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하신 분들은 수명 한계점과 전혀 상관없이 10년이 넘었는데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계세요. 일반적인 소아내추 환자분들은 5년, 7년이 넘어서면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걷지도 못하고 누워 지내는 심각한 상태까지 진행돼요. 그렇지만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하신 분들은 10년이 지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도 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원리는 이 나노자석의 파동 에너지가 체내에 뚫고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파괴되고 있는 생체의 리듬을 활성화시키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체 명령력을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고 건강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골수염 치료법이나 뇌혈관 치료법 등 현대학에서도 불가능한 다양한 치료법들을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살펴보시면은 환자분들한테는 이 나노자석 치료법이 왜 소중한지, 또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제품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소아내추 환자분들이 수명의 한계점을 뛰어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나노자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나노자석으로 소아내추 치료하시는 분들이 입증을 했고, 오늘은 소아내추 환자분들의 경내면과 뇌감충, 또 소뇌를 중심으로 뇌혈관 전체를 동시에 맑게 하면서 소뇌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해주고 일축된 소뇌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살려주는 이 나노자석의 치료법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